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무인월, 경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양금은 완철금의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활을 얻어서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때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금일간들은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고, 비견겁제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는데, 경금, 신금의 특징은 인성인 토로서 토생금 하게 되면은 경금, 신금이 오금이 되거나 또는 땅속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 겨울이었던 축월에서 봄인 인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월부터는 인월, 묘월, 진월, 인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 되는데, 이 초춘인 인월은 겨울에서 금방 넘어온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묘월,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인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왕한 반면에, 인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12달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이 바로 이 인월인 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약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단 경금은 물론 화로서, 정화로서 단련도 하고, 인월은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본다든가 또는 정화를 봤을 때는 이 약한 경금을 병정화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고 하죠.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을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된다. 물론 지지로 뭐가 있으면 좋다. 신유 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경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비견겁제인 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목해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왜냐? 원령 자체가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 왕한 목을 적절하게 조절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목왕금결이라고 하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질러진다, 금이 문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경 겁제를 얻어서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절시켜준 연후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것이고,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것인데, 정화를 얻는다라고 봤을 때 인중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되고 원령에 있는 인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면서 비견 겁제가 이렇게 벽갑에서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를 쓸 때 물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왕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수가 투출돼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가장 좋은 것은 비견 겁제를 얻어서 일간 경금을 돕고 그 다음에 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두 축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과 용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용신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여름에 태어나서 사주가 너무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면 수가 용신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해자축을 태어나서 너무 춥다라고 하면 화가 용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칭할 때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수가 용신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화가 용신이 된다. 이건 이제 조후에 관련된 것이고, 또 일간이 너무 약하면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왕하면 식재관을 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중화를 시킨다. 왕세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의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태어나면 너무 덥고, 그다음에 겨울에 태어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 기후적인 조건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보일러가 있어야 되듯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된 사주는 어떤 사주?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룬 사주를 중화된 사주라고 하고, 이것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본적으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천간의 경금은 양금, 천간의 신금은 음금, 그다음에 지지로 인목은 양목, 지지로 묘목은 음에 해당되는 목에서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양금이 양목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고,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금목의, 경금과 인목의 관계는 금금목의 관계,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죠. 일간 경금이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는 내가 관리하는 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극아자라고 하고요. 이것은 관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대표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됩니다. 인기,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인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근면, 성실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유흥, 오락 같은 개념 또는 주색잡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재성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고 일간도 왕에서 신왕, 제왕하다라고 하면 처독도 있을 것이고, 또
인기도 있을 것이고 잘 놀고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사주가 바로 신왕 제왕한 사주고, 신왕 제왕한 사주 틀에서 관성운이 오게 되면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일간이 약한데 재성만 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즉 신약한데 재왕한 구조 또는 재다신약한 구조가 되면 오히려 재성이 너무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철을 내가 감당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근명성실한 게 아니라 재다신약하면 근면성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게으를 수 있고요. 유흥오락이라든가 주색잡기를 너무 탐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해야지만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가 붙었고 편제는 치우칠 편자죠. 그래서 정제하고 편제의 차이는 예측 가능하냐 또는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제는 예측 가능한 재물, 예를 들면 임금 같은 개념 또는 이자 같은 개념이라고 품삯 같은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로또 당첨금이라든가 일확천금 같은 그런 개념으로 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양의 관계. 오늘 되겠네요. 정제는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는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금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이 된다. 단 인월은 목의 임관이 포태법으로 임관지가 돼서 재성이 목을 왕한 반면 일간 경금은 여기가 절지가 되니까 일간 경금은 약하죠. 그래서 신약 제왕한 틀의 구조가 되겠죠. 반드시 인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성 또는 비경급제의 도움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서 신왕제왕한 틀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일간 경금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본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는 투출되더라도 격을 잡지 않습니다. 병화, 간목만 격을 잡는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양금인, 경금이 양화인 병화를 받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됐다 그러면 질사의 격 또는 편관격이 되겠죠. 근데 인월은 뭐다? 재성이 왕한데 칠살이 다시 왕해지니 제살태왕한 국세, 제살태왕은 제다신약에다가 살중신경을 더한 것을 제살태왕이라고 하니 제다신약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재성이 왕할 때는 인성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일간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목이 왕할 때 목은 토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천간에 경금이 아니라 기토 같은 것이 투출된다라고 하면 왕목에 의해서 극을 받기 때문에 일간 경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견겁지가 있다라고 하면 비견겁지가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왕한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금극목해서 통제,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인월의 경금은 인성보다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비견겁제가 있으면 당연히 인성이 있어줘야 되죠. 인성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항상 습토라야지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천간에 기토가 될 것이고, 지지로 진토라든가 아니면 축토가 있어야지, 부토라든가 지지로 술토, 미토가 있으면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비의 조력을 얻어서 경금이 생광해지게 되면, 이때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면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자,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경금이 토를 얻어서 생을 받으면 좋은데,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기토, 진토, 축토라야지 되고요. 무토라든가 술토라든가 그 다음에 미토 같은 경우는 어떤 토?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단 경금이 술을 보게 되면 술 중에 있는 지장간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통근은 가능하지만 인술 이렇게 하게 되면 화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신약한데 관살이 왕해지는 것은 결탄코 좋게 볼 수가 없다. 여기다 대고 뭐가 무토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토다매금도 될 수 있다. 토다매금 또는 토다금매라고도 합니다. 연지 축토를 얻었죠. 이 축토는 그래도 술토와는 다르게 얘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의 통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을목은 토를 제해주는 토를 완전히 박살을 낸다라기보다는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토를 적절하게 조절시켜주는 용제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성을 써서 불필요하게 많은 인성을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을목 자체는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왕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점, 인성토가 3개가 있으니까 일간 경금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신왕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경금이 술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간이 스스로 왕하다기보다는 이건 토가 왕한 것이고 더군다나 술토,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하기가 어렵고 경금이 쓸 수 있는 토는 어떤 토? 그렇죠. 연지에는 축토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토가 많아서 오히려 이 토는 경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토들은 제거시켜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병자시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내 아까 말씀드렸던 인중평화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다 그랬죠? 이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살태왕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뭐 자수가 있는 것은 그냥 인월에 수가 너무 없으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 건조한 것을 약간 무마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병화가 투출되면은 약간 경금에 극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아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생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가능합니다. 병화가 금을 극할 때 마른 토이지만은 불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경금을 생하냐? 그냥 생은 안 되는데 방화벽 같은 개념이죠. 방화벽. 그래서 불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마른 토가 있으면은 그 토가 열기를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토 같은 습토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무토인 것이 좀 아쉽고요. 결국은 토가 다시 많아져서 이 토가 경금을 매금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술시도 마찬가지로 토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건토 마른 땅 자칫 잘못하면 인월이라 하더라도 매금이 될 수 있는 거기다 대고 병화같이 투출되어 있으니 경금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도 또 토죠. 얘네 둘은 마른 땅, 얘네들은 젖은 땅. 경금이 통근 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토밖에 없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무토가 있으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생각하게 되니 이 병화는 무토가 막아주는 것이 좋지만 정화는 무토가 막아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역시나 토가 문제가 되는 그러한 구조의 사주인 것이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 무토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토목교봉이 되겠죠. 이거는 목하고 금 하나 놓고 무정한 무토, 술토 3개가 있고 목 3개가 있어 서로 싸우고 있다. 경금 입장에서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박 터지게 싸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효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는 경금을 생할 수 있는 습토이지만 역시나 일간 경금이 뿌리가 튼튼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인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단련해야 되는데 경금의 용도 또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또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경진실은 진술중 역시나 토가 다시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겠다. 신사시도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이 모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오술 화국이 형성이 되니까 무토가 굉장히 왕해지고요. 임수가 있어서 화국을 절제하고자 하나 무토가 임수를 갖다 댕강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결코 좋은 사주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갑진신은 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경금이 그래도 신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무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정축시도 뭐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을류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경험적으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을 갈 때는 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을류시 같은 경우는 축중 개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정축시라든가 또는 갑신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